오늘은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끔찍했던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웨딩 촬영할 때, 그리고 본식 때, 또 신혼여행 갈 때, 뭐 여러 가지 준비물이나 체크사항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날이랑 겹치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달력 열어. 그때는 웨딩 촬영하기 딱 14일 전이었어요. 근데 뭔가 제가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딱 열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웨딩 촬영이랑 그날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웨딩 촬영 때 새하얀 드레스 입고 하루 종일 옷 막 갈아입으면서 촬영해야 되는데 그날이 겹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만으로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다행히 14일 전에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날을 미루기로 결심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날을 미룰 수 있는 그 약이 어떤 약이 저에게 맞고 또 어떤 약이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약국에다가 순한 걸로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그 순한 약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딱 한 이틀 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갑자기 피부가 엄청 뒤집히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그날을 생각을 하면 진짜 울고 싶었어요. 아니, 울었을걸요? 여러분, 제 피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세요? 와. 아니, 웨딩 촬영 12일 남겨두고 갑자기 피부가 완전 여드름 폭탄인 피부가 됐으니까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저랑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막 올리브영 어플 들어가서 스팟에 좋다는 거 미친 듯이 찾고 막 스팟 패치 그리고 뭐 스팟에 바르는 그런 제품들 뭐 거의 올리브영을 다 털겠다 이럴 기세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너 지금 뭐 하냐고, 올리브영을 털 때냐고 당장 피부과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정신을 딱 차렸어요. 아, 맞아. 피부과 가야지. 진짜 여러분들도 저처럼 순간 당황하면 막 유튜브에 피부 진정되는 법, 뭐 올리브영에 괜찮은 제품 막 찾고 있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피부과를 가셔야 됩니다. 제발요. 피부과가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피부과를 딱 가서 그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뭐 웨딩 촬영 때문에 일정을 미뤄야 돼서 약을 복용을 했고 그 약이 저랑 안 맞았는지 피부가 뒤집어졌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뒤집어진 피부는 거의 염증성일 확률이 높아서 항생제를 먹으면 금방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왔고,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급하게 뒤집혔을 때 처방받았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항생제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 미노신이라는 항생제가 저랑 되게 잘 맞아서 예전에 이거 먹어봤는데 잘 맞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미노신을 처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이건 중요한 건데요. 제가 그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면서 그러면 기존에 나랑 되게 안 맞았었던 그 약은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왜냐면 어쨌든 저는 12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려면 그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처방받은 항생제와 이 약을 같이 계속 먹어도 되는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의사쌤께서 그 약이 한 번 이미 저랑 안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저랑 안 맞은 그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건 이 트러블을 완화시키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항생제를 써서 간신히 트러블을 진정시켜 놨는데 다시 저랑 안 맞는 그 약을 먹으면 다시 피부가 뒤집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쌤께서 그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복용하는 그 약도 새롭게 다시 처방을 해줄 테니까 다른 약을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받아왔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항생제인 미노신이랑 새로 처방받은 약은 이거였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 의사쌤의 설명으로는 그래도 좀 피부가 뒤집히고 이런 게 좀 덜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약을 처방을 받아온 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제 체질과 잘 맞았을 거고 또 제 피부 타입도 여러분들과는 당연히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약을 먹고 그 피부가 더 이상 뒤집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진짜 항생제를 쓴 덕분에 약을 복용하고 한 4일? 5일 차부터 좀 눈에 띄게 그 올라왔던 트러블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마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증으로 엄청 올록볼록하게 올라와 있던 거는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안심을 했던지 진짜 너무 다행이었고요. 이번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 저처럼 막 올리브영 알아보고 있고 지금처럼 유튜브 찾아보고 있고 이럴 시간에 꼭 피부과를 먼저 가시고요. 그리고 이 피부 표면에 울퉁불퉁하게 막 올라온 그런 염증들만 조금 잡아도 아무래도 트러블이 났다가 들어간 피부는 깨끗하기가 어렵잖아요. 막 자국이 남아있고 그 자국이 없어지는 데에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 자국은 신부화장으로 다 케어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그때 피부가 한번 뒤집힌 상태에서 이제 웨딩 촬영을 간 거기 때문에 다행히 모든 염증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갔지만 피부가 완전히 다 얼룩덜룩 했었어요. 그 트러블 자국 때문에 거의 달마시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자국은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엄청 그 울퉁불퉁하던 이마의 염증은 많이 가라앉고 이런데도 원래 되게 많이 울퉁불퉁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자국은 화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부 화장이 못하는 건 없어요. 진짜 신부 화장은 다 해내더라고요. 원래부터 피부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싹 가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처럼 뭔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피부가 뒤집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게 커지면은 또 가라앉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절대 손으로 짜거나 막 더 건드려서 키우지 마시고요. 피부과 바로 가셔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피부만이라도 조금 납작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염증을 가라앉히시는데 힘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여러분 보습이 중요하다, 막 피부가 촉촉해야 된다, 다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스크팩을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평소에 안 하던 마스크팩을 해서 피부가 오히려 뒤집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그런 마스크팩도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그때 피부가 한번 뒤집히고 나서 이제 본식 때까지는 진짜 아예 피부에 뭐 안 나게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때부터 되게 도움받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100% 저의 경험과 저의 돈이 들어간 추천이고요. 절대 광고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이 광고가 들어올 만큼 크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 피부 타입은 건성이에요. 건성인데 민감성이에요. 건성이니까 각질이 잘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각질 때문에 트러블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 각질을 보습으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습 제품을 아무리 발라도 각질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필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필링을 했는데 각질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필링을 한 날, 보습을 한 날 이렇게 딱 하루씩만 피부가 좋았다가 다음날 뭐 그 다다음날 되면 다시 트러블 생기고, 피부가 좋을만 하면 트러블 생기고. 저 같은 피부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효과를 많이 보실 아이템인데, 짠! 효소 클렌저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뷰티 유튜버 분들이 죄다 효소 클렌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데 저렇게 난리지? 뭐 광고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클렌저부터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바꾼 게 이 클렌저였는데, 효소 클렌저로 바꾸고 나서 진짜 각질 관리가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를 느꼈어요. 이 효소 클렌저로 세안을 하면 뭐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피부가 따갑지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다음날, 다다음날 뭐 한 며칠까지도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각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고 난 이후부터 요철도 조금 많이 잡혔고요. 블랙헤드에도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효소를 거품을 막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다이소에서 파는 그 1,000원짜리 거품기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효소 클렌저를 제대로 쓰는 방법은 저보다도 그 수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효소 클렌저 무조건 추천템이에요. 왜 안 써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스킨이 조금 잘 안 맞는 피부예요. 피부과를 갔더니 그 스킨에 있는 그 성분들이 저랑 잘 안 맞아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더 많이 나는 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스킨 없이 로션만 발랐었어요. 근데 이 아무래도 스킨 없이 로션만 바르니까 피부 결이 정리되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수분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로션만 좀 겉도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금 보습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스킨 대신에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찾게 된 제품이거든요. 요건데 이게 후기를 보면은 여드름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잡혔다 막 이런 후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써본 결과 뭐 그런 후기들처럼 완전히 드라마틱하고 이러진 않아요.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이 세럼을 쓴 덕분인지 아니면은 클렌저를 바꾼 거랑 좀 시너지 효과가 난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클렌저를 바꾸고 세럼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제가 트러블이 나는 빈도수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좀 깨끗할만 하면 트러블 나고 깨끗할만 하면 트러블 나고 이런 피부였기 때문에 거의 뭐 피부 깨끗한 게 한 4일을 넘기기가 어려웠거든요. 한 4일 정도 있다가 건조해지고 각질 생기면 바로 트러블 올라오고 이런 피부였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부터는 한 트러블 나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느낌이에요. 확실히 트러블이 진짜 덜 나고 좀 보습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스킨은 아예 안 쓰고요. 이 세럼을 스킨처럼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로션은 이걸 발라요. 리얼베리어 걸 바르는데 시중에 되게 유명한 로션들 아스트라 제품이나 아스트라 맞나? 에스트라? 아무튼 유명한 그런 제품들 피지오게 닥터지 별의별 로션을 제가 다 써봤는데 제가 좀 건성 중에서도 극건성이다 보니까 이 리얼베리어 로션이 조금 다른 로션들보다 유분기랑 수분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피부에는 진짜 잘 맞더라고요. 다른 로션들보다도. 그리고 특히 이 로션 쓰고 나서 그 기초 화장할 때 기초가 뜨거나 겉돌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얼굴에 촥 붙는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품들이 제 피부랑 잘 맞아서 유수분 밸런스가 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이렇게 스킨케어 계속 하고 있고요. 진짜 다행히 피부가 그때 막 뒤집혔을 때 이후로 엄청 나쁘지는 않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식 때까지 최대한 피부에 안 나게 유지를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중요한 일정 앞두고 피부 뒤집히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참고하셔서 꿀피부로 결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